자, 그래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휘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은 또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문법입니다. 학생들이 왜 어휘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냐? 문법을 모릅니다. 문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 내내 문법 시험 보는데도 문법이 다 기초가 약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문법을 중학교에서 다 하고 왔다라고 판단하고 문법이 전 과목의 대상, 그러니까 전 단원에 대해서 문법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부 골라라. 틀린 거 전부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학생들이 하나만 틀려도 그냥 바로 객관식이라 하더라도 틀리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뿐만 아니라 문항수는 한 문장, 한 문항, 두 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문법이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문장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 길이가 중학교는 한 문장 길이가 한 2줄 되나? 근데 고등학교 오면 5줄, 6줄까지 갑니다. 그럼 어디서 주어고 어디서 동사인지 끊어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석시켜 보면은 대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학생들 그 첨삭을 해주면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보어고 하면서 자꾸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겨울에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문법 특강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2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하다 보면은 내가 문법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문법을 하는데 겨울방학 말고는 사실은 문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문법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해줍니다. 문법을. 중학교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단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의어와 반의어 등이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 단어라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때려 맞추면 이렇게 언어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강조드리고요. 지금 2월 현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지금 많이 이렇게 학생들을 좀 압박하지 않으면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포기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거의 다 포기해버립니다.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은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1학기부터 그냥 방학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휘력을 그냥 무작정 외우게끔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영단어를 쓰게끔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쓰는 연습을 안 해놔가지고 타이핑만 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게끔 하면서 100단어를 외우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거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학생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안 외우고 와서 10분 동안 착 외우고 차차착 쓰는 학생들이 됩니다. 한 3달 정도 지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겨울방학 때 훈련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옆에 있는 학생들이 하면은 따라 합니다. 혼자 하는 건 힘든데 따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독해력이나 영장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중에서 문장의 그 순서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요약을 안 해보면 그냥 눈 보고 쭉 이건가? 그러고 이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립니다. 수능에서도 4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문장 순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독해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단어 순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단어 순서는 숭실고등학교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은 독해까지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해를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지를 점검을 계속 해 나갑니다. 자, 이어서 변형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문장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 작업을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다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 훈련은 마지막 2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학생들 영어 자꾸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 있으실 텐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주 정도 영어가 지금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수학은 좀 3번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횟수를 따지보면 총 16번이 있습니다. 지문수 계산해보니까 63지문입니다. 그래서 6주까지는 일단
강의에 대한 쭉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5개 지문 이상이 되는데 한 지문당 20분씩 걸리거든요, 최소. 그 중간에 학생들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지 그거 다 점검하려고 단어 제대로 외우는지 점검하려면 숨 쉴 틈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숭실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을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6주 안에 끝내서 7, 8주에는 변형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가지고 조금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숭실고도 아마 그 학생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예습 위주로 해가지고 미리 공부해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예습 가지고 예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려면 베껴서 옵니다. 해석 베껴서 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좀 복습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지치지 않고 쭉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시켜가지고 지문을 빨리 읽고 변형 문제 빨리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초반에 숙제 내주고 단어 시험 봐서 틀리면 그냥 남깁니다. 이거 습관화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애들이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남길 수가 있으니까 남으면 우리 애가 단어 공부하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회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법 공부는 학원에서도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그 시간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 문법 공부를 조금 별도로 인강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학생이 그걸 따로 좀 공부를 하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은 여름방학 때 또 짧게라도 문법 수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평일에 했습니다. 평일에. 학생들이 주말에 오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평일에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고 굵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